해수의 심층순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층순환에 대해서 배웠었어. 표층순환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표층순환은 뭐에 의해서 대기 대순환에 따른 바람, 그치? 뭐 무역풍과 편서풍, 거기에 추가로 뭐가 있었어? 대륙분포. 그러니까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가 불다가 대륙을 만나면서 쿠로시오 해류, 동오스트리알리아 해류로 나눠지고, 그치? 다시 편서풍을 만나서 북태평양 해류와 남극순환 해류로 나눠지고, 그 친구들이 또 다시 대륙을 만나서 페루 해류랑 캘리포니아 해류로, 그지? 변했었지. 자, 그래서 결국은 기본 메인의 원동력은 뭐냐면 표층순환의 원동력은 바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층순환에 흐르는 해류들을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 취송류. 자,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에 흐르는 혈액들 있잖아. 모세혈관들이 있지. 모세혈관도 있지만 또 깊은 곳을 흐르는 뭐가 있어? 동맥과 정맥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표층순환 말고 이 심층순환이라는 녀석도 있어. 심층순환. 이 심층순환은 뭐를? 지구 내부를 크게 도는. 그래서 이 심층순환은 뭐에 의해서? 밀도 차이에 의한 순환이더라 라는 거고, 밀도 차이에 의한 순환.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 밀도류.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 밀도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혹시? 밀도? 그렇지. 수온과 염분. 물론 수압도 좀 있기는 하지만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밀도 차이에 의한 순환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 연렴순환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 그러니까 밀도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연렴순환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심층순환이라고 불러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불러주는 용어의 차이지 크게 뭐 다른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심층순환은 뭐에 따라서? 심층 해류로 나타나는 순환. 그러면 표층에 흐르는 해류가 뭐가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극지방에서는 층강류라고 하는 흐름이 생겨. 그러니까 굴뚝 모양처럼 얘들이 그냥 물이 쭉 가라앉는 거야. 뭐에 의해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럼 이 층강류는 어떤 원리야? 밀도가 커진다라는 건 수온이 어떻더라? 그렇지. 낮음. 수온이 낮아야 돼. 당연히 극지방이니까 수온 낮은 건 뭐 이해할 거야. 그 다음에 염분이 문제지. 염분은 어때야지만 밀도가 커져? 낮아요. 아니지. 염분은 높아야지. 근데 그러면 극지방이니까 당연히 수온 낮은 건 이해가 돼. 근데 염분이 높은 거는 뭘로 설명할 거야? 바닷물에 염분이 높다라는 건 얼었다. 결국 결빙이 돼야 된다. 해수가 얼어야지. 해수가 얼면서 물끼리 얼고 주변으로 염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배출해낸다. 자, 그래서 심층 해류는 심층에서 흐르는 해류야. 굉장히 느립니다. 심층 해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용을 해갖고 해류의 측정을 하는데 뭐 보통 한 초속 한 3cm 뭐 이 정도 수준 정도고. 그 다음에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 차이.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수온이 어떻게 되고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수온이 낮아지는 건 당연히 극지방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고, 염분이 높아진다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뭐더라? 그렇지. 결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층강류는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일어나. 그래서 이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이 크게 세 지역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레브라도해라는 곳이 있고, 레브라도해. 두 번째가 노르웨이해라는 데가 있고,
하나가 웨델해라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북반구, 레브라도해랑 노르웨이에는 북반구, 북대서양에 존재를 하고 웨델해는 남대서양, 남반구에 위치를 한다. 남극 부분에 있어. 자, 그래서 극지방에서 냉각된 표층의 수는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침강류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이 가라앉은 침강류가 저위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해서 온대나 열대 지역에서 천천히 용승한다. 보통 이제 용승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북태평양에서 일어난다. 심층의 그 심층 순환은 기본적인 건 북대서양에서 가라앉아서 북태평양에서 솟아오른다. 그리고 표층을 따라 극적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당연히 뭐야? 표층의 수지. 표층의 수가 뭐야? 다시 극지방으로. 왜냐면 가라앉은 게 있으면 이 위쪽에서 이렇게 또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채워주는 그러니까 순환되는 과정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발생 원리는 이겁니다. 얼음물, 이거 찬물이 가라앉는다라는 거고, 소금물, 밀도가 큰 물이 가라앉는다라는 걸 그냥 실험적으로 보여준 거고,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이렇게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밀도가 조금만 달라지면 잘 섞이지 않아, 생각만큼. 알겠지? 자, 이때, 자, 심층순환에서 우리가 이제 수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워터매스야. 자, 수괴. 우리가 기온에서는, 이제 그 대기에서는 성질이 비슷한 대기를 뭐라고 불렀지? 이걸 까먹었단 말이야. 기단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기단이 우리나라 주변에 4개가 있었잖아. 북태평양 기단, 오츠크의 기단,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이렇게 4개가 있었지. 수괴라는 건 뭐냐면 역시 성질이 비슷한 해수를 얘기해. 그래서 수온과 염분이 거의 일정하여 주변의 물과 구별되는 해수덩어리. 즉 성질이 비슷한 물덩어리를 우리는 수괴라고 불러.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는 기단, 성질이 비슷한 물덩어리는 수괴. 그래서 다른 수괴와는 잘 섞이지 않는다. 아까 위에서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뭐야? 성질이 다른 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섞이지 않아. 자, 그래서 잘 섞이지 않는다. 그리고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에 비해 매우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펠러를 가지고 이렇게 해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심층순환에서는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제 해수의 유속을 측정을 하는데 심층순환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라고 음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 음파도 사실은 너무 느리면 측정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뭐를 측정하냐면 이 수괴 성질을 측정한다. 이걸 우리는 수괴 분석이라고 불러. 수괴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이거야. 지중해 수의 수온과 염분은 대략 어느 정도이다. 그 다음 웨델해에서 만들어진 수온과 염분은 어느 정도이다.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진 수온과 염분은 어느 정도이다. 라는 게 우리는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대서양 중간쯤에서 어떤 해수의 성질을 측정을 해봤더니 북대서양의 수괴하고 성질이 거의 일치하다. 그럼 얘는 북대서양에서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크라고 생각하면 쉬워. 마크.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중에 그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애들은 어디서 만들었어? 독일에서 만든 애들이잖아. 그 다음 뭐 도요타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뭐 렉서스 이런 애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다녀도 걔들은 마크 보는 순간 독일에서 왔구나, 일본에서 왔구나, 뭐 미국에서 왔구나 알 수 있잖아. 차량의 브랜드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수온과 염분을 알면 얘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수괴 분석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층해류의 이동을 분석을 한다. 그래서 자, 수괴의 성질을 측정을 하여 뭐 한다? 해수의 흐름, 심층해류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고, 자,
측정한 수계의 수온과 염분을 뭘로? 수온 염분도, 우리 TS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얘가 T 가로축이 세로축이 S. 수온이랑 염분을 이제 찍는 거야. 그래프에다 찍으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찍히면 그걸 가지고 이 해수의 밀도를 알 수 있어. 그랬을 때 이 수온 염분도 TS도는, 자,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고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크겠지. 즉 어느 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가 같은 친구들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이걸 우리는 등밀도선이라고 불러주고, 등밀도선. 이 등밀도선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막 측정을 한, 이렇게 물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얘 수계를 분석할 수 있더라. 왜냐면 같은 곳에서 생성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수온하고 염분이 비슷한. 그래서 수온 염분도를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다? 해수의 성질을 알 수 있고, 뭐를? 다른 해역의 해수 성질과 비교하여, 방금 얘기했지? 해수의 이동을 알 수가 있더라. 이게 바로 수계 분석이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대서양에서의 해수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쭉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게 등밀도선이거든. 그럼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밀도가 비슷한 친구들이고, 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밀도가 비슷한 친구들이고, 이렇게 밀도가 꺾인다라는 건 수계가 서로 다른 수계가 만나는구나. 꼭 뭐 꺾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A지역, B지역, C지역에서 서로 다른 해수들이 존재한다. A지역 해수, B지역 해수, C지역 해수가 서로 다르더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수계를 분석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은 이 심층 해류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건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침강 해역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곳이 있었어. 남극 대륙의 웨델해, 북대서양의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그린란드가 이렇게 있어. 그린란드. 그러면 여기 남쪽에, 여기 쪽이 뭐가 있냐면 레브라도 해가 있어. 그리고 이쪽 유럽 쪽이 이제 노르웨이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레브라도, 그리고 노르웨이 해. 레브라도 해, 노르웨이 해에서 침강이 일어난다. 됐지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해수들은 서로 잘 섞이지 않고 위나 아래로 흐른다. 아래쪽으로 오는 친구가 밀도가 큰 친구고, 또 위쪽으로 오르는 애들은 더 밀도가 작은 친구가 되겠지. 그래서 위는 밀도가 작은 친구, 아래는 밀도가 큰 친구가 흐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레브라도 해에서 만들어진 해류와 침강류와 노르웨이 해에서 만들어진 침강류가 두 개가 뭉쳐 이렇게 그린랜드 앞쪽에서 만나. 자, 이거를 우리는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불러. 북대서양 심층수. 영어로는 이렇게 불러. NADW. North Atlantic Deep Water. 실제로 그렇게 불러.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남극 저층수. 어디서 만들어졌다? 웨델해에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 북대서양 심층수, 그린란드랑 레브라도 부근, 그린란드 부근, 레브라도하고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염분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이 남극 저층수가 가장 염분이 가장 높아. Arctic Bottom Water의 약자, 얘는 ABW라고 불러. NADW. 여기에는 AIW. Arctic Intermediate Water. 자, 아무튼 밀도가 가장 큰 친구가 얘야. 남극 저층수. 그 다음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 남극 중층수. 사실 남극 중층수하고 거의 비슷한 밀도를 갖는 게 지중해수가 있어. 지중해 같은 경우는 온도는 높지만
증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밀도가 온도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대서양을 세로로 잘라놓은 겁니다. 세로로 잘라놓은 거고, 여기 북대서양에서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아까 얘기했던 레브라도르하고 노르웨이에서 만나서 무거워져서 가라앉은 해수, 즉 NAW, 북대서양 심층수가 가라앉고, 남극에서는 아까 얘기했었지, ABW, 남극 저층수가 가라앉으면, 남극 저층수는 제일 무겁다 그랬어. 밀도가 제일 크다 그랬어. 이 지하 해저면을 타고 어떻게 북반구 한 30도에서 40도 정도까지 올라가. 대서양에서.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냥 쭉 따라서 오는데, 얘는 어디를 따라서 오냐면, 대서양에는 중간에 뭐가 있냐?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어. 그 중앙 해령의 서쪽에서, 대서양 중앙 해령의 서쪽을 따라서 흘러. 해령을 넘어서 동쪽까지 흐르진 않아. 그리고 밑에 이제 남극 부근에 가면은 그 대서양 중앙 해령이 끊기는 부분에서 얘가 인도양과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 그 남극 중층수는 이쪽에서, 그리고 이 지중해수, 여기 유럽이랑 아프리카 사이에서 이 지중해지? 지중해에서 나온 물들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 중간 쪽으로. 그래서 남극 저층수가 가장 아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 위에, 그 다음 남극 중층수하고 지중해수가 그 위에, 그리고 표층수가 가장 위에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요 단면을 딱 봤을 때, 이 단면에서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분포들, 수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밀도도 남극 저층수가 가장 크지, 밀도가. 그 다음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이렇게 좀 있더라. 됐습니까? 뭐 지중해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오수원 요 정도 어디 있다라고 보면 돼. 거의 비슷해 얘랑. 밀도는. 자, 그럼 심층해류 요거를 보는데, 자, 이 심층순환을 우리는 실제 영어로 Great Conveyor Belt라고 불러. Great Conveyor Belt. 컨베이어 벨트가 뭐야? 택배 같은 데서 이제 물건 이렇게 우리 캐리어 같은 거 공항에서 옮겨주는 것처럼. 자, 이 전 지구적으로 해류를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Great Conveyor Belt라고 불러주고, 자, 얘들은 한 번 순환하는데 약 1000년에서 2000년까지도 걸려. 조금 과장하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가라앉은 물이 이제 슬슬 올라온다. 실제로 그래. 이걸 어떻게 찾았느냐면 얘는 반감기라는 걸 통해서 찾았어. 반감기. 우리가 지층에서 절대 연령 구분할 때 반감기잖아. 해수 중에도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녹아있는 게 있어. 아주 미량이지만. 그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반감기를 통해서 찾아낸 거야. 수명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린란드에서 여기 이제 레브라도해랑 노르웨이에서 만나 이렇게 내려온 친구들이 이 대서양의 중앙해령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길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 그럼 남극에 외대래가 있는데 외대래에서 일부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지. 30에서 40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만나서 얘들이 이쪽으로 쭉 와. 오면서 일부는 인도양 쪽으로 빠지고 일부는 태평양 쪽으로 빠지면서 여기서 상승, 여기 북태평양에서 상승. 여기서 가라앉은 침강한 물이 여기 북태평양에서 상승하는 데까지 대략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걸린다. 굉장히 느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를 거의 반바퀴는 좀 더 되지만 이만큼 도는데 그만큼 걸린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서양 서쪽을 따라서 중간에 뭐 있다고?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기 때문에 대서양 서쪽을 따라서 이동해서 남극 저층수와 만나서 남극 대륙 주위를 흐르면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매우 느린 속도로 용승한다. 그리고 여기서 표층 해수들이 다시 어떻게 돼? 모여서 북대서양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이더라. 그러면 표층해류 물론 중요해. 표층해류.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 중요해. 근데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보다 더 중요한 건 동맥과 정맥이지. 동맥이랑 정맥은 끊어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지. 심층순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층순환보다 더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가 이 심층순환이에요. 심층순환이 끊기면 이 표층순환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전 수심과 전 위도에
전수심과 전위도에 걸쳐서 일어난다. 뭐를? 열 에너지를 수송해주고 물질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2004년에 나온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어. 심층순환이 끊기면서 일어난 일들을 나타낸 영화. 실제로 심층순환이 끊기면 빙하기가 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 됐습니까? 심층순환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끊기냐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가 충분히 냉각이 되지 않거나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들이 녹고 있잖아. 빙하들이 녹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위도 극지방에서 물을 냉각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진다. 그럼 걔들이 냉각이 안 되면 침강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럼 심층순환이 끊긴다. 그러면 저위도의 열들이 고위도로 운반이 안 되니까 고위도부터 다시 추워지면서 빙하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 강수량이 증가한다. 그럼 빙하가 녹는다는 건 수온이 높아진다. 강수량이 증가하는 건 염분이 낮아진다. 즉 밀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더라.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된다. 역시 밀도가 어떻더라? 감소하더라. 그러면 결국은 밀도가 감소하니까 뭐야? 여기 나와 있네. 밀도가 감소하니까 침강이 약해진다. 됐습니까? 그럼 밑으로 침강이 안 되면 저위도에서 표층 해류들이 올라올 수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저위도의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다시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질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뭐 영거 드라이아스기 빙하기가 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는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여기까지.